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서 오늘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아마 첫 번째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문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는 어땠을까? 예,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021학년도 수능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0점 만점 컷이 나왔죠. 아마도 2021학년 수능에 쉬운 기조가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6월 모의평가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다. 사실 작년에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요 6월 모의평가라는 시험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없었다. 그리고 신유형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풀어봤던 그런 유형의 자료들, 그런 유형의 선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꽤나 준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웠겠죠. 예, 당연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념 한두 번 돌렸던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이제 수능을 전제로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전체 문항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쉬운 기조가 유지되었다. 왜냐면 특출나게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이는 문항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수능에서 세계지리가 2등급이 블랭크가 났습니다. 예, 이제 펑크가 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 자체는 그렇게 쉽게 출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능이 워낙에 쉽게 출제되면서 특히나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블랭크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초에 문제 자체를 조금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자체에 대한 전망은 아마도 대부분의 지리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조금 꼼꼼하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이든지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수능 자체가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신유형이라던가 아주 어렵게 출제된 고난도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히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요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도와 함께 출제된 문항이 8문항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전남이구나, 경기도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지도 말고 어떤 도시나 그러니까 시나 군을 딱 콕 집어서 출제한 문제가 8문항이었습니다. 굉장하죠. 예, 전체 67% 가까이가 지도와 함께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말을 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느냐, 일단 단원별로 보았을 때는 2단원 4문항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요 7단원 당연히 지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7단원 우리나라 지역이에 관련된 문항의 출제 문항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요 7단원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류한 방식으로는 7단원으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7단원 지도와 함께 출제되는 문항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만큼 7단원이 가장 중요한 단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사실 7단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도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단원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발전, 그리고 상업, 소매업태, 제조업, 농업, 농업, 제조업, 에너지, 상업,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요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6번 문항. 얘는 2점짜리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탐구 같은 경우에 역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라고 반드시 어려운 문항이 아니고요. 2점짜리라고 반드시 쉬운 문항이 아닙니다. 골고루 점수 배열해야 하기 때문에 3점짜리도 쉬운 문항이 있고요. 2점짜리도 어려운 문항이 있습니다. 아마 저 또한 그랬는데요. 1번부터 20번 20문항 중에서 6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항이 6번 문항이었죠.
그리고 2번 지형 문항이 다시요. 지형 단원에서 내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역시 지형 단원은요. 최근에는 뭐 출제 기조 자체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학습해 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15번 요 15번 문항이 다른 문항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지만 얘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이 4단원 도시 파트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쉬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도시와 관련된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그런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출제 경향은 어떻느냐. 일단 인구, 최근에 시도별,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도별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문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권역별, 지역별 인구의 통계를 비교하는 문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였죠. 8번 문항이 이런 문항이었습니다. 충청 지방의 몇몇의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하는 이런 유형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거죠. 다음 농업 관련된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19번에 농업 관련된 통계 자료가 출제되었고요. 아주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던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낯설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번. 계속 얘기하듯이 지도학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럼 6월 모의평가는 이미 치러졌고 이 6월 모의평가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까. 자, 오늘을 기점으로 수능이 168일 남았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자, 지금 이 시점에 문제를 정말 많이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개념 열심히 공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자. 왠지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지잖아요. 왜냐면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치면 내가 다 안다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 통계입니다.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도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발전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고난도 문항은 최근 들어서 통계에서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통계 자료는 꼼꼼하게 원데이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국 수능입니다. 6월 모의평가도 결국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기 위한 시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쯤에 자리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잘 파악해서 결국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습니다. 결국 수능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일 1비 하지 말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1번부터 20번까지 본격적으로 문항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